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오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함만을 주면서 해결되지 않는 시내버스 문제와 전주시 행정이 올바른 시내버스 정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2011년 3월 13일부터 시작된 2차 파업 또한 별다른 합의 사항 없이 복귀해서 현재 시내버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밀접하고 편리해야 할 시내버스가 전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장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송하진 시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첫 파업 이후 전주시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4개월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후 전주시의 시정조치 및 의견을 내었고 전주시는 행정조치 처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5가지의 주요 내용 중 개선된 것은 거의 없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이용료를 높이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위한 것 중 시내버스 요금 수입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전주시는 타 지역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57%로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비율이 높은 현금 수익금을 버스회사 사장들이 빼돌리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확인원 제도를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금 수익금의 투명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57%인 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카드 요금에 대한 조정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어 전주시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협력하여 전주시가 이러한 의견과 정책을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률 57%를 85%로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마련한 정책은 무엇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각 시내버스마다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것은 버스 회사가 제출하는 회계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떤 곳이며 이에 대한 수익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광고 방송을 하는 문제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승하차 안내 방송에 바로 이어 쇼핑몰과 특정 병원의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승강장 사이의 거리가 짧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강장에 대한 방송에 집중하기도 힘들 뿐더러 멀리 가는 시민들은 광고 방송을 계속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버스 회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씁쓸하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버스 안내 방송에 광고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버스 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고 방송 수익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 업체 382대의 시내버스가 매일 12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도심 지역과 완주시의 시외곽 마을을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전 노선이 운행거리를 단축해야 할 노선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행 방법으로 지간선제의 도입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노선의 지간선제는 2004년에도 시행되었다가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정책이어서 전주시의회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지난 2004년 시행 시에도 환승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과 완주군과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선 개편 용역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주시는 지간선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중제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를 위한 실무적 차원 협의를 정례화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장애 요소를 해소한다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계획했던 전라북도 중제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던 실적을 날짜, 참석 대상,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간선제 도입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시민들에 미치는 공공적인 영역임에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교통의 통합적인 정책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팀장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채용을 제시하였고 전주시는 개선 대책을 통해서 교통 전문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업청과 파업이후의 부서 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업청 교통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행정직을 비롯하여 공업직, 기능직 등 직능별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서 개편은 기존 직능별 공무원 몇 명이 충원된 것이 전부였으며 이것을 볼 때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서 개편은 지금까지도 전주시가 시내버스의 정책을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표현해준다 할 것입니다. 팀장급 전문 인력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책 결정을 하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 전이나 마찬가지로 교통 전문가는 계약직 직원 1명이었습니다. 전문가 1명으로 시내버스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버스 파업이 일어난 전주시가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과에서 대중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개편되고 시내버스 문제를 담당하는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팀, 버스 행정팀, 택시 화물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개편이며 또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 화물이 왜 대중교통과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파업 전과 후에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렬과 직급, 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가된 인원의 업무 분장과 개편 이후 시내버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강화된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가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계획했던 교통 전문가를 확보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은 시내버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곤 합니다. 또한 버스 회사로부터 회계자료 제출과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문 회계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장기적인 시내버스 정책 마련과 집행을 위해 교통 전문가와 회계사 등의 전문적인 인력의 채용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노동자의 급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0년 첫 파업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버스 노동자의 임금 문제입니다. 경영진단연구 용역에서도 보듯이 265만 원의 평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급여 수령액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받을 만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급여를 받는 버스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논란의 소지가 되고는 합니다. 현재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확히 알고 일한 만큼의 대가로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한 방법으로 버스 노동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타 지역과의 임금 수준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실행 방법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송하진 시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0회 임시회 때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송하진 시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월 초 지역 일간지에는 전주시청 직원들 시내버스 좀 타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사설이 실렸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노선 위반, 결행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장기적인 파업 기간에도 참아왔던 시민들이 공익성을 외면하면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설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것은 송하진 시장부터 시내버스를 타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송하진 시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고 버스 노동자를 만나고 버스 회사 사장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풀려고 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2010년 12월 8월 파업 이후 시내버스를 몇 번 이용했으며 가장 고통을 받았던 시내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하고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